안녕하세요. 심플 채널의 내 사랑입니다. 오늘은 정화와 관련된 이야기 중 호오포노포노의 비밀 휴렌 박사와 조 비테일 지음입니다. 부와 건강, 평화를 부르는 하와이인들의 지혜라고 소개되어 있는데요. 먼저 조 비테일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립니다. 조 비테일은 한때 노숙자의 삶을 살았지만 자신이 믿는 대로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후 마케팅 회사의 대표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호오포노포노, 레이키, 기공치료, 체면가, NLP 치료사, 안수목사, 형이상학 박사이며 정화해주는 치유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의 저서로는 미라클, 호오포노포노의 비밀, 꿈이 이끄는 삶 등이 있습니다. 휴렌 박사는 호오포노포노의 최고 권위자로 전 세계에 호오포노포노를 알리고 있는 인물입니다. 제가 앞서 올린 호오포노포노 실천법 영상도 있으니 함께 시청해주세요.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큰 부자가 되려면 나는 나입니다. 휴렌 박사의 두 번째 세미나는 처음과는 달랐다. 프로그램과 기억들을 지우고 정화하라는 메시지는 같았지만 접근 방식이 좀 더 느긋하고 즉흥적인 측면이 강해졌다. 그는 야구공 하나를 손에 들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야구 경기의 목적이 뭐냐고 물었다. 홈런을 치기 위해서죠. 누군가 대답했다. 이기기 위해서 아닐까요? 공에서 눈을 떼지 않으려는 거죠. 내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휴렌 박사가 특유의 굵은 하와이식 악센트로 대답했다. 이기거나 홈런을 치려면 항상 야구공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야구공은 무엇일까요? 모두들 입을 다물었다. 숨쉬기요. 누군가 말했다. 이 순간이요. 또 다른 누군가가 말했다. 휴렌 박사는 우리들이 좀처럼 감을 잡지 못하자 해답을 제시했다. 야구공은 신성입니다. 여러분은 제로로 돌아가는 데에 초점을 계속 맞춰야 해요. 기억이 없는 곳으로요. 프로그램이 없는 제로 상태로요. 정화, 정화, 정화.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둘 중 하나이다. 정화하느냐, 정화하지 않느냐. 우리는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이루고 못 이루고는 결정할 수 없다. 우리는 신성이 우리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을 믿어야 한다. 신성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을까? 글쎄, 내려놓자. 정화, 정화, 정화. 나의 의도는 신성의 의도와 맞추어져 있습니다. 나는 휴렌 박사에게 말했다. 좋아요, 조셉. 의지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주차장 첫 줄에 차를 대려고 한다. 그게 우리의 의도다. 하지만 신성은 한참 떨어진 구석에 주차할 자리를 마련해 준다. 왜 그럴까? 운동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려놓자. 정화, 정화, 정화. 나는 휴렌 박사와 이틀을 함께 더 보냈다. 방에 모인 인원은 13명이었다. 초점은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느냐에 맞춰졌다. 문제는 늘 발생합니다. 그가 단언했다. 나는 그 말에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그냥 적어 내려갔다. 정화, 정화, 정화. 문제는 기억들이 재생되면서 생깁니다. 기억은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유한 것이죠. 그 기억을 풀어내는 방법은 신성에게 사랑을 보내는 것입니다. 신성은 듣고 반응하지만 모두에게 최선의 방법을, 모두에게 가장 적합할 때를 고르죠. 선택은 우리가 하지만 결정은 우리가 하지 못합니다. 신성이 결정합니다. 이해가 안 갔다. 정화, 정화, 정화. 필리핀 출신의 행복한 미소의 사나이 마빈이 일어나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도 1년에 고급 승용차를 1억 5천만 달러어치나 팔았다 고 말했다. 자신이 한 일이라고는 정화가 전부였다고. 내가 한 일이라곤 하루 종일 사랑해요를 외친 것뿐이었습니다. 그가 악센트가 강한 영어를 구사하면서 말을 이었다. 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정화합니다. 정화하고 정화하고 또 정화하는 거죠. 항상 정화합니다.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요? 내가 의심의 눈초리로 물었다. 최소한 차를 팔려고 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그의 직업이지 않는가? 전혀요. 예외는 없습니다. 나는 그냥 일하러 나가서 정화를 할 뿐입니다. 정화, 정화, 정화. 이틀 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였다. 하지만 그 모든 걸 전부 받아들이기는 힘들었다. 정화와 사랑합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세상이 달라진다고? 차를 더 많이 판다고? 더 많은 돈을 번다고?
모든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휴렌 박사가 말했다. 여러분 안에 모두 있죠. 모두 다요.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정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정화되지 않습니다. 테러를 정화하라고? 정화, 정화, 정화. 경제를 정화하라고? 정화, 정화, 정화. 뭐든 정화하라고? 정화, 정화, 정화. 그것이 당신의 경험이라면 그걸 정화하는 것도 당신의 몫입니다. 휴렌 박사가 말했다. 쉬는 시간에 아내와 기르는 애완동물들이 궁금해서 집에 전화를 걸었더니 아내가 하루 종일 나를 위한 깜짝 선물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의외의 말이었다. 아내는 할 일을 목록으로 적었다고 했지만 거기에 나를 위한 일은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뭔데요? 내가 물었다. 깜짝 놀랄걸요? 말해봐요. 100만 년이 지나도 모를걸요? 아내가 말했다. 나 머리 쓰게 하지 말아요. 100만 년은 살지도 못하는데. 아내의 대답을 말하기에 앞서 미리 알려둘 게 있다. 그때 아내는 산더미 같이 쌓인 일거리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저러다 쓰러지겠다 싶을 정도로 나와 또 다른 고객을 위해 각각 비디오를 제작 중인 데다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홍보해야 했고 내가 집에 없을 때 살림을 하고 동물들을 돌봐야 했다. 여러 가지 프로젝트물을 처리하기 바빠 자기 시간을 갖기에도 벅찬 사람이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니. 그러니 아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겠는가. 당신 옷장을 정리했어요. 정화, 정화, 정화.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내 옷장을 정리하는 것은 아내의 몫이 아니었다. 나조차도 하지 않는 일인데. 당신 옷들을 모두 꺼내고 선반들을 분리한 다음 새 선반들로 교체하고 당신 옷들을 다시 걸었죠. 쌓여있던 옷뭉치들은 모두 옷걸이에 걸고 바닥에 있던 옷들도 모두 정리했어요. 이것은 아내가 내 앞으로 500만 달러짜리 수표를 끊었다는 말만큼이나 놀라운 얘기였다.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갑자기 무슨 일 있어? 벌써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그걸 하고 싶었다고?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아내는 언제나 시간에 쫓기고 있었다. 휴렌 박사는 기억을 정화하면 영감이 들어온다고 했다. 아내는 내 옷장을 청소하라는 영감을 받은 게 분명했다. 안을 청소하면 밖에서 결실을 얻는다는 것에 대한 은유이자 증명이 아니겠는가? 그날 휴렌 박사와 나는 스승과 제자처럼 그의 모텔방에 앉아 있었다. 그가 오히려 나를 스승처럼 대했다. 조셉, 당신은 신의 최초 10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가요? 나는 기분은 좋았지만 솔직히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다. 당신은 사람들 안에서 신성을 깨우는 일을 돕기 위해 이곳에 있답니다. 당신의 글에는 최면의 힘이 있어요. 그게 당신의 재능이죠. 하지만 그것 말고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정화, 정화, 정화. 당신은 비즈니스계의 제이맨이에요. 그게 뭔지 알겠어요? 나는 전혀 짐작할 수가 없었다. 당신은 비즈니스계의 예수예요. 혁신의 선두주자. 그가 이 말을 하는 동안 나는 이 대화를 혼자만 간직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무도 믿지 않을 테니 말이다. 나 자신조차도 못 믿겠는데 누가 믿겠나. 정화, 정화, 정화. 모르나에게서 현대 호포노포노를 전수받은 그는 그녀와 함께 보낸 세월을 회상하며 말했다. 모르나를 만나고 처음 5년 동안은 그녀가 미치광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말끔히 사라지더군요. 두서가 없고 시적이며 비현실적인 것이 휴렌 박사의 스타일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좌뇌, 우뇌 중 한 곳에 의지하는 반면 그는 양쪽을 동시에 쓰는 듯 했다. 그는 내가 비즈니스계의 구세주라고 말하다가 모르나의 이야기로 넘어갔다. 그 자체가 최면의 효과를 냈고 나는 매혹됐다. 더 듣고 싶었다. 당신 머리 주위에 소용돌이가 있군요, 조셉. 그가 뭔가를 느끼고 말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건 화폐의 문양이에요. 이 글 미국의 옛 10달러짜리 금화처럼 말이에요. 어쩐지 그에게 끼고 있던 금반지를 보여주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그건 2500년 된 고마로데 시대의 순금 반지였다. 박사는 손을 내밀었고 나는 그의 손바닥 위에 내 반지를 얹었다. 반지에 쓰인 글귀는 라틴어입니다. 피뎀은 신념을 뜻해요. 내가 설명하는 동안 휴렌 박사는 조용히 반지를 들고 있었다.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거나 영감을 받고 있는 듯 했다. 나는 그가 반지에 집중하는 동안 잠자코 있었다. 당신은 전생의 위대한 웅변가였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궁지에 몰려 살해당했어요. 이 반지는 그 기억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웠다. 나는 가끔씩 전설적인 웅변가가 된 내 모습을 상상하곤 하지만 실제로는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걸 두려워하는 성격이다. 그의 말대로라면 지금 나의 그런 성격은 과거에 연설을 끝낸 후 살해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그 기억을 자아가 만들어낸 기억이라고 생각했을 뿐 전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다. 한데 휴렌 박사가 내 반지를 만져 그 기억을 집어낸 것이다. 나는 이걸 잘 끼지 않아요. 끼세요, 항상. 그가 반지를 응시하며 말했다. 이 반지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의 가치를 알았던 치유자가 꼈던 겁니다. 나는 매료됐다. 휴렌 박사에게서 존재의 소용돌이 속에 존재하는 잔잔한 바다의 기운이 흘렀다. 세상이 휘몰아치는 와중에도 그는 침착한 듯 보였다. 무엇이 닥치든 어떤 말이 들리든 그는 자신의 본심을 말했다. 그는 나를 바라보다가 내 발을 쳐다봤다. 조셉, 맙소사 당신에게 엎드려 절을 해야겠어요. 그가 내게서 무엇을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순전히 그것 때문에 마음이 움직인 것 같았다. 당신은 신과 같아요. 정화, 정화, 정화. 우리는 정화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는 주말 수련 세미나에 참석한 나와 모두를 향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정화하세요. 항상 끊임없이 모든 기억들을 정화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을 위해 신성이 영감을 줄 수 있도록 합시다. 정화, 정화, 정화. 나는 수련 도중에 그동안 내 책들 중 한 권만 정화하고 다른 책들은 정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돈을 유혹하라는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지만 고객은 매 순간 태어난다는 판매가 시원치 않았다. 나는 감전된 듯 등줄기에 짜릿한 전율을 느끼며 이 사실을 깨달았다. 그게 바로 다른 책들과 달리 이 책이 잘 되지 못한 이유였다. 나는 첫 번째 훈련에 참가했을 때 정화 작업의 보조 수단으로 연필 끝에 지우개를 쓰는 방법을 배웠다. 그냥 지우개를 갖다 대는 것이다. 그게 다였다. 지우개가 실제로 기억들을 지우는 것은 아니지만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다. 그 당시 나는 막 출간한 내 책 인생에 놓쳐버린 교훈 위에 연필 한 자루를 올려놓았다. 그리고 몇 달 동안 그 책을 지나칠 때마다 잠시 멈춰서서 그 연필을 집어들고는 끝에 지우개로 책을 톡톡 두드렸다. 미쳤다고 손가락질해도 좋다. 어쨌거나 그 행동은 심리적 기폭제로서 그 책을 둘러싼 기억들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 그 책은 서서히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고 사흘 안에 1위 자리를 지켰다. 대기업들이 수천 부씩 책을 구입했고 월마트에서 대량 주문이 들어왔으며 우먼스 데이에 기사가 실렸다. 하지만 나는 고객은 매 순간 태어난다에는 정화 작업을 하지 않았다. 그 책은 출판되어 베스트셀러 근처까지 올라갔지만 상위 10위권에는 진입하지 못했다.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 작업을 벌였지만 일부에서 관심을 보였을 뿐 판매는 시원치 않았다. 나는 휴렌 박사에게 이 점에 대해 말했다. 물이 담긴 유리잔에 과일을 풍덩 빠뜨린 듯이 당신 마음속에 그 책을 푹 담가보세요. 오늘을 기점으로 그 책을 물속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두고 봅시다. 그러고는 벼랑간 이렇게 물었다.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가고 싶나요? 나는 그러고 싶다고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그때는 아직 레리 킹 쇼에도 출연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오프라 윈프리 쇼는 너무 멀게 느껴졌다. 막히지 않게 정화를 해야 합니다. 그가 충고했다. 정화, 정화, 정화. 저자 2명이 도전했었지만 막히고 말았지요. 그가 설명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내가 말했다. 당신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가게 된다면 그건 그녀가 원해서 당신이 원해서는 아닐 겁니다.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요. 내가 말했다.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뭔가를 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 행동할 뿐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정화뿐입니다. 정화, 정화, 정화. 휴렌 박사와 헤어지기 전에 나는 그가 정신병을 앓던 범죄자들의 병동에서 심리치료사로 일하던 시절에 대해 다시 물었다. 당신이 분명히 알아줬으면 해요.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었고 내가 혼자 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궁금한 마음을 참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정말 궁금했다. 정화, 정화, 정화.
호포노포노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소 최면에 걸린 듯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들어보겠다. 휴렌 박사님께 저는 최근에 필라델피아의 호호포노포노 모임에 참석한 사람입니다. 따뜻하게 마음을 써주신 점과 고향으로 가는 길을 깨우쳐 주신 점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신성과 당신 그리고 가르치는 일을 하도록 당신을 도운 모든 어린이들에게 영원한 고마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펼쳐질 내용은 워크숍에 참가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저의 증언이자 감사의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포노포노의 힘을 못 믿어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추천서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별 흥미를 못 느끼시겠다면 그냥 버리셔도 좋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하니까요. 모두에게 마음속 깊이 감사를 전합니다. 정화를 통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신의 평화와 지혜, 건강 그리고 장수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랑과 축복을 보냅니다. 다나 하이네, 필라델피아 호포노포노 모임에 대한 소고. 휴렌 박사는 강의와 그림 설명으로 워크숍을 시작했다. 그는 호포노포노의 우주론을 전개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걸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함께 각자의 진정한 자아를 탐구했다. 진정한 자아는 경이롭고 영원하며 무한하고 총체적이며 완전하고 텅 빈 공백의 실제이자 모든 평화가 흘러나오는 원천이다. 그는 그것을 고향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질문의 본질에 대해 그와 함께 탐구했다. 그는 물었다. 어떤 문제든 그곳에 당신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로 인해 어떤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그는 노련한 소크라테스처럼 질문과 대답을 능숙하게 이끌어내며 우리들을 그 과정 속으로 끌어들였다. 그때는 몰랐지만 휴렌 박사는 정화와 변형을 위해 우리에게 숨겨진 기억들과 판단들을 능숙하게 발굴해내고 있었다. 나는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손에 들고 질문을 던지고 의견을 말했다. 하지만 어쩐지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질문을 할 때마다 휴렌 박사가 나를 무시하고 깔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대답이 들려올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일요일 아침이 밝았을 때 나는 휴렌 박사에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냥 떠나버리고 싶었다. 휴렌 박사는 오만하고 우월의식에 물든 고압적인 사람이라고 판단 내린 나는 속을 부글부글 끓이며 화를 삭히지 못한 채 앉아있다가 급기야 울음을 터뜨리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 너무 화가 나서 그만 일어나 나가고 싶었다. 워크숍을 포기할까 말까 생각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 강의실에서 울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암모니아 냄새가 진동하는 화장실 칸막이 안에 앉아있자니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화가 치밀다 못해 살인 충동까지 일어났다. 내 안에 무엇인가가 그 분노를 내보내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렸다. 하지만 뭔가 다른 것이 나를 계속 설득하고 있었다. 말해! 나를 용서해요. 나를 용서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나는 분노를 향해 이 말을 외우고 또 외웠다. 바로 그때 불현듯 어떤 기억이 떠올랐다. 그것은 새로운 감정이 아니었다. 내 의식의 뒤편에서 조금씩 새어나와 타오르고 있는 그것의 가면을 벗기자 예전에 느꼈던 그 감정, 남편이 나를 무시할 때나 시어머니가 늘 옳다고 주장할 때 느꼈던 바로 그 감정이었던 것이다. 시어머니는 말로는 파츠로도 매주를 쓰는 분으로 아이처럼 연약한 나의 가슴을 온통 휘저어 놓곤 했다. 그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렇구나. 그것은 해묵은 기억이자 내 눈이 품고 있었던 분노의 불꽃이었다. 나는 그 불꽃을 다른 사람의 가슴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그 기억의 검을 가슴에 품은 채 현재로 끌고 와서 다른 사람들을 베고 있었던 것이다. 휴렌 박사와 시어머니, 내 남편, 부시 대통령, 사담 후세인 등 누구든 닥치는 대로 이게 바로 휴렌 박사의 요점이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재생의 순환고리. 나는 떠나지 않았다. 대신 강연장으로 되돌아가 그날 남은 시간을 깊은 평온 속에서 보냈다. 나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했다. 미안해요. 나를 용서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 후 휴렌 박사가 질문들에 대답을 했지만 종전과 같은 감정들은 자취를 감추었고 그에 대한 애정이 솟아났다. 변한 것은 그가 아니라 나였다.
내 안에 뭔가가 변한 것이었다. 강연장으로 돌아오고 얼마 뒤 휴렌 박사는 그가 호포노포노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의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그는 워크숍을 한 번도 아니고 자그마치 3번이나 포기했었다고 했다. 매번 강사가 미친 사람처럼 보였고 그래서 매번 워크숍 비용을 날려버렸다고 말이다. 나는 생각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혹시 박사님이 알고 있었나? 그를 미치광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나갈 뻔했다는 것도. 다음 쉬는 시간에 나는 휴렌 박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는 아주 상냥한 말투로 남성의 지배에 대한 기억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반복되며 팽배해 있었다고 설명했다. 여러 사람이 공유한 이 기억을 지속적이고 부지런히 치유해야 한다고 말이다. 나는 집에 돌아와서야 워크숍에서 내게 일어난 치유의 깊이를 실감할 수 있었다. 그 주말 내내 휴렌 박사는 변형의 도구, 즉 주지주의를 타파하는 도구들을 제시했다. 나는 긴가민가 하면서도 시키는 대로 연필을 들고 말했다. 이슬 방울. 그리고 종이 위에 고질적 문제라고 생각되어 적었던 단어들, 컴퓨터, 아들, 남편을 적고 연필로 톡톡 두드렸다. 그리고 집에 돌아갔을 때 이것이 지닌 힘을 절감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과 아들이 환한 웃는 얼굴로 나를 맞이하며 이렇게 말했다. 엄마가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새 컴퓨터. 나는 짐작으로 말했다. 기술자가 몇 시간씩 씨름을 해도 안 될 정도로 컴퓨터가 말썽을 부리는 통에 컴퓨터 안에 심술 마왕이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던 참이었다. 중요한 것은 이 변덕쟁이 컴퓨터 때문에 지난 몇 주 동안 가족 간의 불화가 잦았다는 점이었다. 컴퓨터는 아무래도 좋았다. 내가 원하는 건 화목이었다. 남편과 아들이 그렇다고 대답했을 때 나는 내심 놀랐다. 새 컴퓨터를 사다니. 어젯밤만 해도 6개월만 참고 기다렸다가 64비트 프로세서를 사자 했던 그들이 아닌가? 어떤 브랜드인지 맞춰봐요. 나는 시중에 나와 있는 브랜드를 모조리 읊기 시작했다. 델, 휴렛, 패커닉, 소니, 게이트웨이, 컴팩 등등. 아니 대답하는 족족 아니라고 하기에 나는 포기를 외치고 말았다. 30년 지기 내 남편은 자기 주장이 매우 강한 남자다. 그의 강철 같은 의지는 일단 집중력과 이성이 발동하면 놀라운 결정력을 발휘한다. 하지만 이성이 침묵을 지킬 때는 결단의 사나이라기보다 완강한 고집쟁이에 가깝기 때문에 요지부동일 때가 많다. 남편은 컴퓨터는 모름지기 튼튼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그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다. 그러니 두 부자가 나를 향해 애플 하고 외쳤을 때 내가 기절초풍할 뻔한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애초에 내가 원했던 건 애플 컴퓨터였지만 우리 집에서 애플이란 유대인 가정의 돼지고기나 다를 바 없었다. 뭐 별일도 아닌데 호들갑이냐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우리 부부는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산전수전 우여곡절을 다 겪으며 단결과 평등이라는 상호 목표 아래 고된 전투를 벌여왔었다. 난데없이 불거진 이 컴퓨터 사건은 싸움터의 전사들만이 아는 칼을 내려놓자 같은 평화협정을 의미했다. 그 순간 연필을 들고 이슬방울이라고 말하며 남편, 컴퓨터, 아들이라는 단어를 톡톡 두드렸던 기억이 떠올랐다. 30년 동안 진행된 분쟁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었을까? 미안해요, 날 용서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는 말이 시어머니와 전화, 회사, 남편 등 버거운 상대들과의 평생에 걸친 싸움을 단숨에 끝내버렸단 말인가? 확실한 건 워크숍에 참가한 지 2주가 흘렀다는 점뿐이었다. 그동안 나는 휴렌 박사가 가르쳐준 것을 종교의식 행하듯 최선을 다해 매일 실천했다. 아들은 고질병을 극복했고 이제 남편과 나는 그동안 꾹꾹 눌러 참기만 했던 이야기들을 터놓고 나누고 있다. 어젯밤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여보, 원한다면 당신 것으로 노트북 컴퓨터를 사도록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립니다. 호포노포노의 단 4가지 말, 기적적인 말. 이 말은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알려주면 어떤 분은 이런 말 같지도 않는 것을 왜 해야 하는지 묻거나 또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는 할 수 있는데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단지 그냥 노래 중얼거리듯이 그냥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 드리는데요. 단지 이 4마디의 말을 하루에도 생각날 때마다 소리내어 이야기하거나
마음속으로 떠올리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고요해지거나 현실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정말 자주 듣고 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하루에 생각날 때마다 이야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열심히 정화하고 내면의 기억들을 흘려보내는 날 되시기 바라며 저희는 다음에도 다양한 이야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플 채널의 내 사랑이었습니다. 심플하게.